지금 일본 신문에서 제가 얼핏 봤더니요, 추미애 보고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좌익의 무당 추미애라고 기사를 썼어요. 와,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 말로는 좌익의 무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좌익의 무당 그랬어요. 되게 한국에서는 무당 그러면 여자가 많죠.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좌익의 무당. 자, 일본 신문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문정권 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란이라고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뭔가 커다란 소요나 또는 폭동이나 아니면 민심의 엄청난 저항, 이런 것들의 갈림길에 있는 건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기사를 썼어요. 법상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위의 군대 내세 특혜 의혹에 이 어린 사람들이라니까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또는 20대 청년들이 30대 청년들이 분노의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뉴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20대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 지경에 있어서 그 청년들이 개천절 모임에 엄청나게 몰려 나와서 지금까지 시위와는 다른 문재인 퇴진에 대한 아주 강력한 폭발력 있는 그런 집회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으로 집회 금지 내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일본 쪽에서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얻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또는 SNS 인터넷상에서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은 거기에 문재인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추미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추미애 아들 서재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군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많이 잡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런 소요가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집회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이놈 저놈이 하지 말라고 하죠. 조갑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소문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받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은산이가 개천절 집회하지 마라, 이 헛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갑제, 조은산 이런 애들을 동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일본 신문 기사 계속 읽어보면은 한국의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말이야,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엄청난 소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자, 좌익의 무녀, 일본말로 이거를 믿고라고 하나 봐요. 무당을 믿고라고 하나 봐요. 자, 좌파의 무당이라고 불리우는 추미애가 자식 때문에, 서재위 때문에 스캔들이 났는데 젊은 세대가 분노 폭발 직전의 상태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신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계속 신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좌익의 무당 추미애는 그 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정치적인 반대파를 매도하는 때는 엄청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짓거리는 여자다. 그래서 좌익의 무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좌익의 무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온갖 거짓말로 공격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식은죽 먹기로 엄청난 거짓말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래서 좌파의 무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 미용실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1,200억 원을 돈을 썼다. 이런 황당무계한 엄청난 거짓말을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짓거린 여자가 추미애다. 이러고 일본 신문에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1,200억 원 미용실에 썼다고 거짓말치인 추미애가 정작 본인은 자기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정치 자금 수백만 원을 써서 그냥 자기 딸 호주머니에다 집어 넣어줬어요. 그거 다 김영란법 위반인데 그게 8월 17일 날 5년 공소시효인데 지나갔어요. 저기 자기 딸 식당에 가가지고 그것도 일요일 날 가서 밥을 먹고 기자들이랑 일요일 날 기자들이랑 밥 먹었는지 아니면 지가 혼자 가서 자기 딸한테 주머니에 꽂아 넣어놓고 기자들하고 밥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요일 날까지 무슨 기자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딸에게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 자금을 써서는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자기 딸 호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짓거리를 하면서 엄청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는 토해내는 게 바로 좌파의 무당 추미애다. 계속해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궤변을 잘 말한대. 궤변을 아주 그냥 궤변을 늘어놓는다. 거기다가 논점을 비켜가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은 없고 감정적인 것에 호소해서 청중들이나 대중들에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추미애가 좌파의 무당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추미애가 좌파의 무당 짓을 하면서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는 이런 방식은 대한민국이 성토의 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토니까는 뭐겠나요? 한국에서는 잘 안 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문화의 나라의 정치가 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논리적인 말을 안 하고 내 아들이 울어요. 이딴 소리. 우리 남편이랑 나랑은 별거에서 잘 몰라요. 이딴 소리.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딴 소리. 아주 개소리만 하고 있죠. 자, 게다가 그리고 일본 신문에서 계속해서 이 좌파의 무당은 그러니까 추미애는 추미애라는 이름을 안 쓰고 좌파의 무당은 이렇게 써요. 이름 대신에. 이 좌파의 무당은 빨간 담아내기 남자 조국의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써요. 빨간 담아내기, 빨간 양파죠. 까도 비리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는,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또 비리 나오고 벗겨도 또 비리 나오는 담아내기. 근데 조국은 사회주의자죠. 빨갱이죠. 그러니까 빨간 담아내기, 빨간 양파의 남자 조국의 후임이 좌파의 무당이다. 일본 신문 기사 보면 아주 신랄하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는 양파 같은 남자 그리고 무당 같은 여자 이런 것들만 법무부 장관에 앉더라. 정말 웃기는 나라다.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이 그 좌파의 무당 추미애는 그 문재인 청와대의 그 스캔들 그리고 비리를 그 범죄를 수사하고 있던 검사 20여 명을 일제히 좌천시킨 여자가 추미애다. 그래서 이게 보수신문에서는 검찰 대학살 사건이라고 보도를 한 건데, 그리고 검찰의 주요한 직책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본거지인 전라도 출신의 좌파 성향의 검사들로 다 채웠다. 이것은 공평한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 신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좌파의 무당 추미애라는 이름을 끝끝내 안 쓰고 좌파의 무당 자식 서재휘의 특혜 의혹으로 젊은 층의 분노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14일 그때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게 11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명목은 이 갖다 붙인 이유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방지라고 했지만 진실은 데모를 막기 위한 젊은 층의 시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그 장병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가는데 추미애 아들 서재위가 뭐 카톡으로 휴가를 가고 뭐 전화로 휴가를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병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다. 분노가 아주 폭발할 지경에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정말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좌파의 무당 추미애, 빨간 양파의 남자 조국, 그리고 개천절 집회 금지하는 이유는 20대 청년들의 분노가 반정부 시위로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코로나 방역 문제는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일본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